실존 인물, 그리고 곡성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곡성의 출생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록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 관음사 영기설화에서 나타나는 원홍장을 가지고 우리 곡성군에서 효녀 심청의 고장, 효녀 심청 축제라든지 기타 사업했잖아요. 보면 이 영기설화에는 원홍장이 충청도 대흥 땅에서 태어났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곡성군이 심청 사업, 그 다음에 우리 효녀 심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 연기설화에 나와 있는 그 부분부터 부정을 하는 겁니다. 원홍장의 출생지가 오곡면 송정리, 그리고 거기서 지금은 이제 심청 이야기 마을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서 보시면, 보신 분들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샘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샘을 만들어 놓고 심청이가 태어나서 심청이를 시켰던 우물을 발견을 했다. 해가 거기 편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심청이 신봉사가 태어나서 자랐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홍보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옆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곡성군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옆에서 저희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욕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저거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전국에서 엄청나게 항의 전화가 오고 또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곡성군으로 연락이 가면 곡성군 담당자들은 이렇게 자주 바뀌니까요. 모르겠다. 문화원에 문의하세요. 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만나고 우리 사무실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니 심청이가 실존 인물이고 심청이가 곡성 오곡이라고 하는데 그럼 근거를 대봐라.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이 있어서 뭐 영상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차마 제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저도 대놓고 그걸 막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곡성군에서 하는 실존 인물, 심청 출생에 대해서 또 앞에서 나가서 홍보하지도 않았고 그냥 중간에서 바라보는 방관자 입장,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하다가 보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존 인물이라고는 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때 출생지로 이야기했던 곳은 심청 이야기 마을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춘향이거든요.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가 얼마 전까지 춘향 사당에 가서 보시면 걸려 있는 춘향 영정입니다. 근데 지금 남원이 시끄러워요. 광활로 앞에도 프랑카드가 계속 붙어 있고, 저기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영정이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춘향 영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당 김은호 화백은 친일 화가로서 이당 김은호 화백들을 많이 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원시에서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에 의해서 교체를 하자 요구가 빗발쳤고, 남원시에서 지금 얼마 전까지 보셨던 이당 김은호 춘향 영정을 뺐습니다. 빼고 지금은 춘향 영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대체로 제일 첫 번째에 달았던 영정이 강주수 화백이 그린 춘향 영정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주수 화백 영정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시끄러워서 아직 해결도 못 보고, 그리고 올 2022년도 춘향제 할 때에도 영정을 내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나와 있는 것 같이 영정 고증을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어요. 그게 진본이다 아니다. 그리고 강주수 화백이 그렸다 안 그렸다.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관련 그런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모셨는데 초창기에는 이분들이 왔다가 이게 계속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원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남원시에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은호 화백 것도 빼고 김은호 화백 그러니까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저 영정을 다시 걸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당 김은호 화백 친일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당 김은호 화백이 친일이라고 해도 그 작품성이 인정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저 영정을 다시 걸어야 된다. 아니다. 떼자. 강주소 화백으로 가자. 또 한 군데서는 아니다. 차라리 새로 그리자. 이게 첨예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다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2023년도 춘향제 이전까지 제3의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걸로 시작을 하자 하고 그거를 남원문화원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원문화원에 제가 얼마 전 김현식 국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도 힘들어요. 너무 논란이 많아서 조금 마음말로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여기 지역에 있는 뭐 우리 지역학을 연구하시거나 지역사회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같이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시끄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하면은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될 만큼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고종순종실록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안 하고 고종순종실록. 왜냐? 고종이 서거했을 때, 승화했을 때는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이 실록 자체를, 고종실록 자체를 완성시킬 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이 고종순종실록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왜곡을 시키고 뜯어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인정이 안 되는 실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은 고종 이전까지 그리고 별도로 고종순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고종순종을 보실 때에는 그걸 100%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정말 신뢰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이유가 여기를 담당을 했던 그런 사관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완전히 그러한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 완성이 된 건데 고종실록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보면 고종순종을 기록했던 그러한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사관들이 굴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그런 기록물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정권에 따라서 바뀌어요. 똑같은 기록이라고 해도 이번에 보시면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치면서 이 사례가 좋겠네요.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자 명단 있잖아요. 초청자 명단이 국가기록물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초청자 명단을 민주당에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자부나 그쪽 담당자들은 이거는 폐기를 했다고 했어요. 국가기록물인데 왜 이걸 폐기를 했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민주당에서 국가기록원이나 그쪽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기록물이냐 아니냐, 보존물이 아니냐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우리 이 국가기록원에서 하고 있는 기록 관리도
정권 입맛에 맞춥니다. 우리 뭐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그러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때의 기록물들 그리고 그때 조사됐고 그리고 됐던 그런 부분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국가기록원에서 우리 기록물로 해가지고 이거를 수집해서 등재를 해야 되는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민주주의 역사 등에 대한 선톡적인 그런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우리 연구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 더구나 우리 곡성 같은 경우도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 건데, 그럼 현재 관찬 우리 이제 관에서 편찬하는 우리 지역사, 그러면 뭐 전라남도지, 전북도지, 서울시지, 곡성군지, 뭐 광양시지, 순천시지, 그 다음에 뭐 각 마을지들이 많잖아요. 곡성에서 인면 면지를 출간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980년대 이전에 그러니까 곡성 군지 같은 경우도 1984년에 곡성 향토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16 찬양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왜곡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70년대에 우리 국가 관찬 기록, 면지, 시지, 군지를 보실 때에는 그걸 100%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그런 관찬지 같은 경우도 그때 그 시대를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걸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21세기가 되어 있는 현재 도지나 군지, 시지는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지, 군지가 편찬이 돼서 나올 때는 논란이 너무 많아요. 뭐 가령 여수 같은 경우도 여수 시지를 내면서 발간을 해서 이걸 배포를 당분간 못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법정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갔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편찬 위원들이 결국은 이거를 모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강의할 때는 밥을 안 먹는데 계속 밥을 먹으라 그래서 그래서 그 편찬 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이런 기록들이 바뀝니다. 우리 곡성군에 있는 곡성군 우리 군지를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시대에 뭐 호남읍지, 전라도지, 그 다음에 뭐 실록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곡성군 편하고요. 일제강점기 때 곡성군지, 또 일제강점기에 곡성 사찬군지가 나와요. 개인이 군지를 만듭니다. 그런 것을 펼쳐놓고 비교 분석을 해서 보시면 갑자기 어떤 세대의 특정 가문, 특정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의 갑자기 우리 곡성군의 주요 인물이 되고 최고의 히어로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특히 군지라든지 시지라든지 지방에서 만드는 그런 역사서가 되게 편향되고 왜곡된 기록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곡성 군지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만 했는데 지금 워낙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여 년이 되기 전에 항상 다시 이러한 시지나 군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군지 편찬위원 돼서 이 편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그 편찬위원들 내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협의를 하고 선택을 하고 감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하고 친한 편찬위원이 저녁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 할아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넣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걸 거절할 수 있는지. 차라리 이게 이 독재 이런 부분들을 뭐 외부에서 뭐 갑자기 뭐 우리 도에 있는 국장이 와가지고 곡성군 그거 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되려 저희가 바르게 잡고 내가 해 나갈 수가 있는 게 더 용이한데, 같은 편찬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독립과 자유를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시면 그건
어차피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은, 지역사회 연구자들은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연구자들께서, 우리 지역사회 연구자들께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나는 공부를 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가장 말씀하고 싶은 게 객관적 사고입니다. 보면은 이제 읽어보시면 객관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러면 연구자의 객관적 사고란 무엇인지, 조사 대상에 대해서 연구자 개인의 입장에 따른 주관적 평가나 이해관계 등을 개입시키지 않고 연구하는 방법론적 사고방식, 이게 객관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독립과 자유하고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저게 이럴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당장에 우리 집안에 대해서, 저희 집안도 한 400년 정도 제가 살았거든요. 죽곡 봉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찾아보면 저희 집안에도 친일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도 되게 나오고요. 군사정권 시절에 또 앞에서 또 자리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하다가 보면 책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없애버리고 싶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신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제가 곡성의 역사가 아니라 여수에 가서 여수의 역사를 제가 기록하는 건 더 쉽습니다.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고향, 내 지역에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누구보다도 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구자들은 이 객관적인 사고, 객관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과 자유는 당연한 거고, 이어서 내 마음이 이런 객관적 사고를 가지지 않은 분들은 저는 이런 연구 활동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는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객관성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객관성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계속 우리 지역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면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입장이라는 건 이제 연구자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또는 형편에 따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입장. 내가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입장에 따라서 얼마만큼 바뀌는가? 주관적 관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우리 지역사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제가 알기 쉽게 그냥 이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흥부전을 보시면요. 우리 재산 상속을 장남한테 다 해줍니다. 그럼 들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밑에 동생 4명, 5명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난 장남이기 때문에 나한테 너를 다 물려줬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놀부가 재산을 다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인정을 하겠죠. 근데 장남이 아닌 차남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그리고 딸은 또 다르죠. 그리고 여기 흥부의 자식들이 되게 많이 다산이잖아요. 그럼 이런 그 부분들도 남편의 입장에서 또 부인 입장에서 시부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본인 처해진 환경,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분명히 내가 조사했고 연구했던 그런 대상이 객관적으로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부정을 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그 잘못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잘못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을 잘못 인식해서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입장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입장까지 정리가 되면 이건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은 보시면 연구자 개인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관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관, 그러니까 역사에 말하는 역사사, 역사적 관점과 이 일의 관점이 있는데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너무 이게 역사적 관점인 사관과 이 일의, 그러니까 일사자의 볼관자, 사관하고 두 가지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관,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이 일의 관점입니다. 내 개인, 나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관점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냐면요. 우리 곡선군을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보면 우리는 향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토사, 지금도 향토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대세가 향토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향토사라고 보면은요. 중앙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종속이 돼요. 중앙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향토사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의 관점, 지역이 주체로서 독립된 지역의 역사를 보면은 지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곡성을 보느냐, 곡성에서 곡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너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체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지역사인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의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점이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시대적 관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요. 우리 춘향이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조선시대의 춘향이는 정절이잖아요. 일부종사. 귀생의 딸이지만 본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마지막까지 거의 뭐 그런 해서 그걸 높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춘향이한테는 삼종지도를 강요합니다.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삼종지도. 우리 80년대까지도 노래도 있었어요. 삼종지도라고 뭐 삼종지도 해가지고 이 삼종지도가 정말 안 좋아요. 여자는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들을 따른다는 게 삼종지도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리고 여기 광기가 있었잖아요. 성적 놀이개잖아요. 광기는. 근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종사 말이 안 되잖아요. 삼종지도 말했다가는 이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리고 광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똑같은 춘향을 봤을 때도 시대적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지역사 같은 것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무심결에 보면 우리는 현대적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그거를 평가하고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에 의해서 우리 뭐 곡성군의 가령 유평로 장군이 유평로 장군 때 유평로 장군 부인이 자결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선시대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관점의 차이. 그리고 똑같은 연구를 할 때에도 조선시대 관점에서도 보고 현대적 관점에서도 보고 여성의 관점에서도 보고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역사 기록물들이나 그런 사료들이 제가 계속 보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객관적이지라고는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역사사라든지 저작물을 봤을 때에는 그 편찬자, 편찬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그러한 자료라든지 그런 역사서를 봤을 때 그건 어디서 편찬을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왕실에서 했는지 아니면 문중에서 했는지 그 입장이 그러한 편찬사나 기록물들은 연구자 입장과 의도가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나옵지라든지 뭐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뭐 동국여지승남 그게 결국 뭔가요? 중앙에서 우리 지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를 관리를 하고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실은 우리 관찬 지리지는 중앙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하게. 그 다음 지금 저희들 뭐 우리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왜 한 건가요? 조금 뭐한 말로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세금 내기려고. 세금. 우리 인구별로 크잖아요. 세금이라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학령 인구 파악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학생들 교육부 입장에서. 그래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이 연구자, 그러니까 발행자나 발행처, 편찬자 입장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그 연구자가 제시하는 저서들 있잖아요. 참고로 나오는 그런 기록물들은 역사적 사건을 완벽하게 재현한 게 아니라 연구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본인이 재취합해서 재구성한 종합 기록물들이다. 라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뭐 관찬지도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 군지나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면 역사 기록에는 과연 진실이 있느냐? 한번 봐볼까요? 안중근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입니다. 안중근을 바라보는, 제가 안중근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관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안중근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하얼빈 의거입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군인을 넘어선 동양 평화론을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암살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의 원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입장과 관점을 바꿔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은 암살범이고요. 하얼빈 의거가 아니고 하얼빈 테러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영웅입니다. 화폐에 등장하는. 똑같이 입장과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역사적 사실을 물어보면 정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물어보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런 부분은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그대로의 일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 팩트, 있는 그대로의 일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의 아주 획기적인 기점이 됐던 노태우 6.29 선언,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진실이란?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입니다. 프로야구 출범 잘 아시잖아요. 전두환 군사 정권의 합법화 수단입니다.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3S의 대표적으로 했던 게 프로야구입니다. 전두환이가 우리 국민의 무슨 유흥,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출범한 게 이게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6.29 선언에서 6.29 선언한 노태우 정말 대단하다고 그 팩트 자체, 사실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면의 진실은 노태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그 이면에 해수 마피아라든지 부정부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럼 역사에 정답은 있는 것인가? 단순하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역사적 사실을 질문하면 정답은 있어요. 6.29 선언을 했고 세월호 침몰했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관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태원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럼 단순한 역사적 사건 원인과 배경을 통한 진실을 묻는다면 정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지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 생활 자체가 오늘 지역의 주체고 내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고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두 번째 질문. 나는 내 자신 입장에 벗어나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할 수 있을까? 나는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유롭게 역사를 연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저는 질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우리 곡성의 역사를 공부하는 연구자님들께 항상 응원하고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곡성에서 한 24년째 지금 문화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24년 동안 우리 쉽게 말해서 처음 왔을 때는 향토사라고 했거든요. 향토사를 지금 이제 지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면서 그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해서 해봤는데요.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우리 지역 사회 연구자 또는 우리 지역학 연구자는 과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역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연구자, 향토사학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학계에서 또는 관공서에서 한국사 연구자로서 지역사가 한국사의 한 분야잖아요. 그러면 한국사 연구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지역사, 지역사회 연구자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그 부분이 비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대학, 뭐 전남대나 순천대나 목포대, 전남과학대학교도 있지만 그리고 뭐 우리 도립박물관, 각 대학 박물관 등에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곡성이라든지 뭐 영광이라든지 순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지역학을 옛날에는 향토사 연구회, 곡성 향토사 연구소, 그리고 뭐 구례 향토사 연구소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우리 지역을 주체로 지역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가 아니라 지역학이다 해가지고 수원학, 용인학, 뭐 광양학, 그리고 뭐 전주학 이렇게 해서 지역학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학문적인 성과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직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학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 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정말 비애고요. 이제 그렇지만 실은 제 자신부터 그러한 환경에서 정말 23, 4년 동안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 중앙이라든지 우리 대학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정말 우리 향토사 지역사를 한다고 하면 무시해요. 인정을 안 하고. 가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도 외부에 나가서 학회 활동은 저는 곡성학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문화관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으로 하고 있고 전 문화관광으로 해서 제가 가서 발제를 하고 발표를 하지 곡성에 있는 그런 지역학을 가지고 제가 한국사 연구학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아예 정말 노력을 해야지 저의 논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리거든요. 그리고 실려서 발제를 해도 우리 학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각 섹션마다 있는데 그런 우리가 지역학 섹션으로 가면 이 참가 오는 청중들이 거의 없어요. 한 30명 놔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밖에 나가서 받고 있는 사회적 이치와 대우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예요. 저한테 요구를 더 많이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툭 하면 곡성에 있는 쉽게 말해서 갑자기 이순신이 뜨면요. 이순신에 관계되어 있는 자료 주세요. 이번에 이제 여순 가지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떴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제 곡성에 관련되어 있는 여순 주세요. 그 다음 6.25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요구를 해요. 당당하게. 그리고 없으면 그런 것도 모르고 그것도 안 하고 곡성 뭐 됐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의 우리 대우 그런 부분 인정하고 형편없거든요. 안 해줍니다. 항상 그렇게 당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은 저같이 묵묵하게 제가 묵묵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곡성, 구례, 담양, 화순 그쪽에서 묵묵하게 그래 누가 짓든 말든 이렇게 계속 몇십 년 동안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지역사회 연구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꼭 곡성에 있는 자료 조사들만 찾을 게 아니라요. 이게 같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혼자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학에 대한 그런 학계의 평가라든지 대우라든지 그런 부분은 요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학 자체가 향토사 자체가 인정을 못 받은 방법이 향토사에 대한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연구 방법, 향토사 연구에 나오는 지역사회 연구에서 나오는 성과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활용 방안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 연구자들에 대한 대우, 그분들의 위치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지역사회 연구자로 해서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곡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곡성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연구되어 있는 성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이 과연 어떠한 우리가 학계, 우리 곡성에서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학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면 조금 그냥 속된 말로 밖에 나가고 푸대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라든지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학계에서 또는 우리 관공서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러한 성과물들이 사장이 됩니다. 정말 좋은 아주 대단한 그런 발견 또는 대단한 연구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소수의 의견으로 묻혀가지고 사장이 돼버려요. 아무리 우리 곡성에서 발견해서 곡성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전람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우리 학계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 이건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억울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킬러라고 하죠. 킬러.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학자들, 못된 교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국을 다녀요. 전국을 다녀가지고 그런 자료나 성과물을 훑어가요. 훑어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걸 바꿉니다. 바꿔서 자기가 발표하는 것 같이 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쉽게 말해서 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생중계가 되고 그런 바로 학회에서 발표한 것도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학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학회 같은 경우는 그런 논문들 같은 경우도 바로 업로드를 해요. 근데 불과 한 5, 6년 전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가 학교에 나가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뺏겼던 그런 성과를 뺏겼던 지역 연구자는 몰라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5년, 6년 지나가면 그 큰 성과는 누구 것이 되냐. 그쪽에 있는 그러한 연구자들이나 교수라든지 연구소의 그러한 업적으로 가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또 왜곡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곡성에 관련돼 있는 또는 곡성을 하다가 보면 고려도 나오고 담양도 나오고 화순도 나오고 뭐 광주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입행로 장군을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금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고경명 장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임진왜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연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축적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실 부분이 내가 연구해서 조사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외부에 와가지고 교수들이 살랑살랑 하거든요. 엉덩이 탁탁탁 때리고 대단한 우리 이원현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고. 아이고 대단합니다. 근데 한번 볼 수 없을까요? 네, 잠깐 보여줘요. 딱 그걸로 끝날 것 같으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노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아니면 며칠 후에 갑자기 연락을 와서 내가 좀 뭐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잠깐 복사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활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항의를 하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이의제기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뻔뻔해요. 그걸 전부 송두리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베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 많은 돈들로.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4분의 3개 제 거예요.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의제기를 하고 그걸 관리감독한 연구재단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의제기를 하면 나중에 제가 활동하고 자료를 구하고 상대방 도움을 얻을 때에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고발자 그냥 괜히 뭐 그런 부분은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 어려워요. 활동하기가. 그러면 내가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가? 찾게 되면 내가 앞으로 나는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내가 그런 지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은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분들하고 지역적으로 다투게 되면 정작 내가 목표하는 목표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많이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 고민 사이에서 그냥 둡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요. 일부 교수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용역 사냥꾼이라고 해요. 이 용역 사냥꾼들이 잘 알아요. 대놓고 해버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우연한 기회에 그때 전남대 총장님, 그 다음에 조대 총장님 하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는 한 7명 있었을 때 제가 말을 했어요. 싹 가져가는 거 좋다. 가져가는 건 우리 그 교수 누구 말을 했거든요. 누구 교수들 우리 가져가는 건 좋다. 뭐 곡성, 구례, 화순, 담양, 무안껏 가져가는 건 좋다. 하지만 최소한 뒤에 출처라도 한 글자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 가져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제발 이것 좀 막아줘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뭐, 근다고 해서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뭐, 총장이 힘이 있어요? 총장 힘 없잖아요. 총장 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학계에 대한 위상이 워낙 없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 젊은 연구자들, 우리 젊은 대학원생들, 박사나 석사 또는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새로운 그런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친구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냐? 일명 전업 우리 지역학 연구자들, 전업 지역학 연구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지역에? 없어요. 가서 지역학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시군에 있는 학예사, 학예 인력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문화원 가서 보시면 문화원도 거의 없어요. 문화원들도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환경이 열악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입니다. 네. 저는 아주 예외예요. 다른 문화원들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문화원들도 계속 바뀌고 자기 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역사를 조사,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할 수가 없어요. 원장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눈치 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 그 문화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워낙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또 오래 근무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한 연구한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원에서 해결을 못했어요. 그 외에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저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곡성에 대한 연구자들을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이 연구해서 공부하고 모은 그런 부분들을 후배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후배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단순하게 조사하고 발굴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후배들까지 양성을 해서 그들이 전승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역사회 연구자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조준호 있는 문화원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안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학 연구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 연구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학 연구에 대한 범위, 조사 방법, 연구 방법, 활용 방안 정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역학 연구자들 근무 환경 개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나아가서는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 또는 그러한 중앙하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어차피 우리 학생들한테 곡성에 있는 초, 중, 고,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리고 그분들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 곡성을 유시해서 지역 역사에 대한 학교 교육은 어떠한 상황인가? 첫 번째,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학교 커리큘럼이 없어요. 교육장님 계시지만 없어요. 가서 보시면 없습니다. 그럼 이 커리큘럼 어떻게 가령 중앙초등학교 5학년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우리 중앙초등학교 5학년은 이번에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서 한 학기를 중점적으로 잡고 공부를 해 나가자 라고 해서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을 찾아보려면 없어요. 그러려면 그 부분은 그 선생님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에는 전남과학대학교가 있죠. 지역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대우도 해주고 서로 또 지원도 해주고 서로 도움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 전남과학대학교, 그 다음에 뭐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무안의 뭐 초당대학교, 각 지역마다 대학 다 있습니다. 광양 뭐 구례 같은 경우도 전남대학교인가요? 그 분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대학에서 아예 역사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어요. 사범대생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국사라든지 자기 과목에 대해서 있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역사, 지역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한상무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런 선생님들께서 더구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또 와가지고 현장에서 학교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본인이 커리큘럼 개발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강사 섭외해야죠. 책자 만들어야 되죠.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은 있어도 이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소극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우리 이제 교육장님께서 지역사회 연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이렇게 진행하자라는 그런 부분들로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가서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지역 역사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 역사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종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 보면은 그냥 지역적이거든요. 챕터로 나눠지고 인물이나 통사적인 역할입니다. 인물 위주라든지 사건 위주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쭈루루루 현대사까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 문화 전반에 대한 백과사전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적인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저는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백과사전식 교육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교육을 하신 분들은 주체의식을 함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곡성이 최고다. 우리 곡성이 되게 곡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어느 마을을 가든지 그 마을은 그 마을 특유의 문화가 있고요. 고유의 전통이 있어요. 그 고유의 전통 그 자체는 조금 심한 말로 조선왕조 실록하고도 맞먹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무시를 해요. 의외로. 그래서 내 지역에 대한, 지역 문화에 대한, 지역 역사에 대한 그러한 아주 자부심, 진실로 주체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인물 그리고 가문 우리가 교육할 때 그런 편향된 교육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지역이잖아요. 지역이 주체가 되니까 지역 서민들의 삶을 관점으로 한 그러한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과정이 우리 지역사회 연구자와 우리 관학이 같이 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연대를 해서 지역사 교육 기법이죠. 그런 기법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개발을 통해서 지역사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우리 곡성의 지역 역사에 대해서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연구자로서의 자세, 관점, 그리고 지역 역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개선 방안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딱 1시간 7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마치고 어떻게 한 질문을 받을까요?
이거 안 돼.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일단 조준원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지역사회 연구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어떤 지금 2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짜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막상 진짜 어떤 부분을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저희도 사실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이제 나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우리 곡성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가 뭐 이런 질문도 괜찮고요. 일단 편견 없이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강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양성에 대해서 여쭤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곡성군에 느끼는 대목 중에 하나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각 읍면별로 곡성군 11개 읍면별로 각 읍 단위에 교육공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문화원에서 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지역사 연구회 모임을 한번 주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제가 행정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강의를 하시니까 한번 그런 방안이 혹시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강요를 하셨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원 자체도 인력이 없어요. 정말로. 이제, 우리 지금 근무하는 저희가 한 6, 7명 정도까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실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거든요. 1회는 할 수가 있어요.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1회 1년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바로 줍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그게 1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6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현실적으로 어렵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아시잖아요. 이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부터 뭐 조사 방법, 현장에 가서 우리 이러한 사료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보존하는 방법, 별도로 또 사람 면담 기법, 그리고 내가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가 방금 아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최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검증받은 그러한 부분들이 와줘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조금 말로 우리 한상모 선생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좀 괜찮으신 분이 있잖아요. 모셔가지고 하면 이 페이가 적다가 안 와버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하고 싶은데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 3년 계획을 해와서 곡성군이 안 되면 문체부라도 찾아가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허성민 교육장도 있고 우리 이원현 우리 또 대표도 있고 하니까 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같이 논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적으로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 곡성군은 뭐 아시다시피 2개 군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옥과 군 쪽하고 곡성 군 쪽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따로따로 쉽게 말하면 못 합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를 공부를 한다. 곡성을 전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좀 그냥 곡성 쪽, 이쪽에서도 좀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네.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조 박사님 모시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저는 곡성 문화관광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심청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네. 예, 사실은 심청이나 춘향이나 그것은 작가 연대가 비사이거든요. 어느 시대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심청이가 곡성 사람하고 어떤 상호 연관성이 무엇이냐, 곡성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직언을 한 사람들은 나는 심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왜? 심청이는 누가 쓴지도 모르거든요. 작가가 미상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언젠가 당군전에 가가지고 그 대종교 사람들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문화해설사 초임이에요. 그래서 당군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당군 신화에 대한 것만 무대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종교의 그 회원 한 분이 제가 당군 신화라는 말을 했더니 왜 우리 조상들 갖고 역사적 사실 갖고 신화라고 하냐 그러면서 상당히 저에 대해서 항의성인 그런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당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적 역량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답변이 난감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조선 상고사 신철 선생이 썼던 것도 좀 뒤적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역사 당군 성전에 가 보면 영정 있잖아요. 그 영정도 1949년인가요? 원래는 1909년 대종교 사람들이 나처리 세웠던 보성에 그 대종교에서 그 영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1949년도인가 그 지성치 화백이 있었던 영정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곡성 당군전에 걸려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게 정부 표준 영정입니다. 그런데 1977년인가 또 현정이라고 있어요. 숙모단체. 거기에서 또 그 홍수코 화백이 그린 영정을 가지고 정부 표준 영정으로 또 승인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인물을 가지고 정부에서 두 군데 두 사람을 다 표준 영정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그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화가가 다른데 그것부터가 조금 그 오류도 아주 대단한 오류죠. 더구나 우리 조상인데 지성치 화백이 그렸던 그 영정을 가지고 표준 영정이라고 1949년도에 국회 승인까지 해줬는데 1977년에 나중에 또 그 숙모단체에서 한 것까지도 그랬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심청을 가지고 가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곡성 사람냐고 그렇게 물을 때 난감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충남 대흥현의 그 원량과 우렁장이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상반관계. 그 사람들의 삶을 소설화시킨 것이 심청전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곡성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네. 물론 관음사 가면 연기 설화가 있어요. 백매자라는 사람이 1729년에 썼던 것이거든요. 그 노한자라는 그 노승한테 전해들은 그 역사적 사실인데 아니 이거 곡성 사람이라고 하면 참 그때 좀 해석이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사람 이해를 시켜야 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상당히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것이 진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저는 심청이나 춘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근본을 얘기하면 그 사람 그 사상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심청이 그러면 효잖아요. 춘향이 그러면 지조나 절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의 문화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장성 가면 저 홍길동 생가가 있어요. 뭐 홍길동이 허균이가 썼던 소설인데 뭔 생가가 또 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그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 역사 속에서 진실을 떠나서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오늘 저 많은 것또 폭넓게 많이 조 박사님의 어떤 가르침 오늘 저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유익한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신청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면 저는 수없이 받았거든요. 근데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모아와서 한 1,500편 정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는 그렇게 신청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 심청에 대해서 곡성 원홍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인정을 합니다. 학계에서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이나 춘향전은 판소리거든요. 판소리 이전에 있던 기록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기록들을 보면 우리 판소리 심청전이 생기기 이전의 기록들을 찾아서 보면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 이야기가 결합이 됐을 거다. 세 가지 이야기가 합쳐져서 심청전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곡성 관음사 연기소라 원홍장. 그럼 두 번째 지리산의 효녀 지은 이야기. 그 다음에 거타지 이야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심청전이 탄생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심청이의 지금 심청이 이야기 외에 다르게 그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전려돼서 바뀌는 거죠. 그걸 이본이라고 하거든요. 바뀐다고 해서 심청이의 또 다른 변형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게 관음사 연기설화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분명하게 곡성군 자체는 심청이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이야기인 심청전이 분명하게 곡성군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원전, 원홍장, 그 다음에 지은, 거타지 설화 이 세 가지 원전이 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이 곡성이다. 아니면 심청이의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이 곡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두 가지를 합쳐도 곡성은 우리 심청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곡성은 심청의 고향이 맞거든요. 이 심청의 이야기 속에 고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북한이 되든 중국이 되든 단순하게 이게 몇백 년 그 세월 동안 이 이야기 자체가 곡성에서 구전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전해 내려오는 그 부분이 우리 전통의 무형의 정신의 계승이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은 심청의 고향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소설 내용에 인담수라는 소리가 하나도 들어있고 우리 곡성에 연관이 있다면 지역으로 내용 속에서 춘향이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곡성 같은 경우는 산골에 좀 뜬금해 어떻게 보면 독자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이기가 난해하다는 거죠. 그 쉽게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그 소설 그 내용 소개가 곡성하고 상호 연관성 있는 지역 명이랄지 무엇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원홍장 이야기와 우리 학계에서 국문학계에서 원홍장 이야기 첫 번째, 그 다음 지은 이야기, 거타지 이야기거든요. 원홍장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눈을 뜨지는 않아요. 두 번째가 효녀 지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기삼하고. 세 번째 거타지가 바다예요.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 속의 심청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곡성에 있는 그 신청인 속에 나와 있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전 속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우리 판소리 신청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청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 이야기 나오면 저녁 그것까지 가죠. 너무 못하겠습니다. 또 꼭 질문을 하고 싶은 두 분 들어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곡성에 궁금한 사건 뭐 이런 것을 여쭤보셔도 됩니다. 내가 이게 질문사항이 아니고요. 고가의 월파 유평로 우병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아주 마르시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아까 학계에서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KBS에서 그걸 제작을 할 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무슨 질문이 들어왔냐면 저한테 경상도 학자들하고 이쪽 전라도 학자들하고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면 어떨 것이냐. 쉽게 말하자면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응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곽재우 장군.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밀어내갖고. 그래서 그때는 빡딱 그 뭐냐면 생각나는 게 임진왜란을 일본 놈들이 이렇게 했지 않냐. 일본 학자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국내 학자들 또 뭐냐면 임진왜란 사에 만약 바꾸신 학자들 몇 분 갖고 인터뷰를 하자. 그랬더니 KBS에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KBS에서 일본까지 건너가고 촬영한 거예요. 학자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그래가지고 국내 학자들하고 6명이서 짬뽕 해가지고 그 뭐냐면 KBS 제작을 했는데 그게 방영이 되고 나서 반발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한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월파 유평로 우병장의 7주가 7주가 얼마죠? 420년 하려면 그 돌아가신 이 7주가 얼마예요? 국가에서 학술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같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이 방송국이나 할지 또는 이런 데 그런 것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일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와서 방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학계에서 아무 말이 없다. 이런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싹다 틀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박재훈과 이제 끝낼까? 박재훈과 셈이냐 이걸 저기 아까 제가 중앙의 관점에서 보면 향토사고 지역이 주체가 되면 지역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관점이 중앙 관점에서 봤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의병을 누가 먼저 일으켰다라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왜냐면 지역별로 그 지역민들이 가서 그런 부분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저는 그런 거하고 별도로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 교육 커리큘럼 개선할 때에 영웅, 지역 사건, 인물 위주를 벗어나서 우리 지역 서민들 삶을 우리가 주체로 해서 그거를 조사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그러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유팽로 장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팽로하고 관계없이 학계에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한참 논쟁이 되어 있냐면요.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은 누구인가를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영웅, 히어로 차원이 아니면 전 정답을 알고 있어요. 누구냐? 우리 동네 전투에서
부산에서 막 들어오죠. 동네 전투에서 의병들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네가 감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삼지창이나 들고 꽃갱이 들고 낫들고 당연히 왔습니다. 그분들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중앙 차원에서 의병장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지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지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을 찾아야죠. 발굴해야죠. 그리고 중앙에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지역 주체 입장에서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기리고 초항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 연구자들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 저는 방금 마침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벌써 8시가 됐습니다. 또 들어가셔야 할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부족한데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일제강점기 지금 다큐멘터리 또 해서 우리 제작관 PD가 또 이번에 서울 KBS PD로 또 다시 입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광주방송에 방영을 시키려다가 멈춰서 우리 지역 이야기니까 걔가 KBS PD로 입사를 해서 KBS에 내보내려고 내고 지금 배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상황 봐가지고 되는 대로 그 DVD하고 제가 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그 자리 뜨지 마시고 광고 좀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